또 제가 아시는 분 중에는 내과랑 외과랑 같이 코옥을 해서 개원하신 분이 계시는데 안 되시거든요. 이유가? 서로 이렇게 네, 같이 했지만 이렇게 차이가 생기면서 서로 갈등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아까 전에 잠깐 질문했는데 동업. 네. 대부분 동업하신 분들이 하신 이야기는 후배들한테 절대 동업하지 마라. 근데 그 내용에 다 빠진 게 있어요. 그럼 동업하신 분들이 망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망한 건 아니에요. 망한 게 아니고 대부분 다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이 분리가 됐습니다. 분리가 됐는데 그 동업이라는 과정이 없었으면 그 분리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제 기준에서 봤을 때도 동업은 분명히 시너지입니다. 왜냐하면 내 혼자서는 저 같은 경우는 병원을 꿈도 못 꿨거든요. 그럼 저도 의원이었는데 의원은 저는 사실 하고 싶진 않았으니까 병원을 할 수 있는 거는 4명이 모여서 동업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고 또 저희 병원 또 잘 될 수 있었던 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초반에 완전 망할 뻔해서 빚이 많이 생겨서 한 3년 4년 동안은 뭐 우리가 뭐 이렇게 다툴 일이 없었습니다. 무조건 하나의 목표로 살아야 되겠다. 일단 우리가 살자. 일단 살고 오면 되겠다. 이런 절실함이 또 필요하군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갈등의 소스가 없고 오히려 앞으로 나가야 될 에너지가 더 됐기 때문에 실제로 갈등은 언제 생기냐면 저희 병원도 그렇지만은 병원이 어느 정도 자리 잡히고 이제 아까 제가 차이가 조금씩 나기 시작하는데 그 차이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서로 맞출 수 있을까 해야 되는 거고, 아까 전에도 질문 잠깐 했지만 동업은 첫 번째 목표가 정말 중요해요. 동업을 왜 하냐에 대해서 정말 물었어야 됩니다. 동업하는 목적은 그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편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돈을 더 많이 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문제는 모든 문제에서 마이너스로 가셔도 돼요. 돈만 할 수 있으면 돈 문제는 그냥 가장 편안하게 맞추면 되는 거거든요. 돈 문제만큼 쉬운 게 없지 않습니까? 맞추면 되지. 아닌데요. 돈 문제만큼 어려운 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어렵게 두시면 동업은 못 하고요. 돈 문제 기준 두시면 개원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혼자 하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모든 협업이라는 것은 돈을 더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돈을 더 벌겠지만은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동업을 하는 거지 절대로 돈을 더 그리고 이제 돈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돈 문제는 뭐 인정해 주는 거 이런 게 아니고요. 이제 정말 마지막에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합리적으로 우리가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만 정리가 잘 돼 있으면 중간 과정은 얼마든지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맞춰야 되고 언제든지 맞춰야 되는 게 돈 문제가 문제되더라도 동업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되나? 돈 문제가? 그러면 돈 문제를 덮어야죠. 그런데 대부분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안정화가 되고 어느 정도 돈이 좀 생기고 하게 되면 이제 각자 계산이 이제 생기거든요. 각자 계산 생길 때쯤 되면 잊어버리는 게 우리가 동업을 왜 했지를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동업을 해서 이렇게 된 걸까? 다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걸로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계산이 그렇게 돌아가기 시작하면 내가 내 혼자 하면 조금 더 내가 10% 20% 더 했는 것 같은데 또 내가 50% 더 했는 것 같은데 이런 계산이 쓰기 시작하면서 보통 동업은 깨지는 걸로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동업이 아니면 못하는 일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혼자 하면 한계가 있거든요. 이때 결국 이제 봉지기를 드리지만은 봉지기 드리는 것도 또 일종의 저는 작은 동업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어쨌든 그런 동업들이 없이는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는 특히 의료는 식당은 좀 더 다른 것 같은데요. 뭐 어쨌든 다 장사는 이렇게 확장할 수 있지만은 의료업이라는 거는 의사의 확장 없이는 절대로 확장이 물론 요즘은 회사들도 자기 직원들을 이렇게 동업자처럼 취급하는 회사들이 이제 IT 기업일수록 더욱더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분들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IT 기업들은 그런 인재들이 없으면 자기 회사가 휘청휘청거리니까 그런 게 중요해요. 특히 의료업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드림병원의 특별함이 일본은 실력인 것 같은데요? 네, 그것은 개업을 준비하시는 아니면 뭐 개업을 하든 봉지기를 하든 저희가 특히 외과의사라면 그 점에 대해서는 좀 혹독하게 저희들이 수련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게 안 되면 수술을 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크니까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 크다면 내가 수술하고 나서 잠을 못 자니까 실력에 대한 어떤 요구들은 굉장히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다들 관심이 있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외과를 하시는 모든 분들은 어느 정도 모든 사람들이 다 달란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할 때 두 번째 요소는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게 드림병원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사실 37이라는 젊은 나이에 4명이서 모여서 시너지를 내면서 대학병원에서도 차마 잘 안 되는 거를 우리가 해보자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그래서 그 의료 소비자분들도 다들 좋아라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니까 병원을 했을 때 우리 제일 위에 계시던 우리 제 은사님이신데 그럼
교수님이셨거든요. 네. 근데 교수를 그래서 정년 보장을 따고 2년째에 과감히 접으셨고, 저희도 나이 젊었을 때 다 뭐 봉지기도 하고 있었고, 네. 저도 잘 나가는 봉지기였고, 한 친구는 기업하고 있었고, 네. 그리고 한 친구도 또 봉지기였고, 거기서 네 명이 다 각자에서 저는데 네 명이 왜 병원을 했냐면 돈을 벌려고 했는가 이거였거든요. 네. 아까 전에 했듯이 네.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직접 한번 해보자가 모인 목적이어서 그래서 좀 쉽게 이렇게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네 명이 또 아주 잘 맞았기 때문에 아 이거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그래서 아마 큰 그거 없이 갈등 없이 저희들이 초창기에 굉장히 잘 나가고 또 전병원이 지금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던 것 중에 하나 그런 것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세 번째 드림병원의 특별함이 우리 이태성 원장님의 인품인 것 같아요. 원장님이 가운데서 이렇게 중재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네. 인품 하는 거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승호 원장님도 그럴 거고 아마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인품은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네. 계속 바뀌었을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제 개인적으로 제 성격을 본다면 드림병원 하기 전에 제 성격은 이제 지금 들어서 당시에는 제가 훌륭하다고 생각했지만은 지금 판단해 보면 대학에 있는 좀 꼰대 스타일을 그대로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병원을 했던 경험이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마지막 선택 중에 제가 참 잘난 선택 중에 하나가 병원의 선택인데 병원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알게 됐습니다. 병원을 안 했더라면 저는 아마 평생 꼰대로 살지 않았을까. 아주 또 슈퍼 울트라 꼰대로 아주 잘 살았을 것 같아요. 저는 상상이 안 가는 게 제가 지금까지 의사 생활을 20년 넘게 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의사가 있는데 뭐 100명의 의사가 있었다 그러면 저는 이태성 원장님이 굉장히 열려있는 의사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학회 때 뭐 만나서 얘기 나눌 때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아까 우리 밥 먹었을 때 얘기 나눈 것들도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원장님은 굉장히 열려있고 굉장히 사고가 개방적이고 누구든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포용력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추구했던 것 같아요. 추구해서 지금 또 이승원 원장님이 지금 저를 만나서 이제 이렇게 얘기했을지 꼰대가 아니었을 때 만났군요. 7년 전에 만났더라면 뭐 이런 얘기를 아마 안 하셨고 그래서 제 아는 후배들은 네. 과거를 아직도 기억하죠. 제 또 굉장히 강력하고 네. 의견이 강하고 이렇게 뭐 그랬던 선배였고 근데 뭐 그래도 지금까지 계속 만난 뭐 후배들이나 친구들은 이제 그런 변화된 모습들을 이제 네. 봐왔으니까. 하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저 이태순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실력의 원천이 아니었을까요? 철저하고 명확하고 확실한 그 성향이 실력 있는 외과 의사로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조건 단점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근데 그 성격이 가지고 있는 이 한계가 병원을 하면서 너무나 많이 느껴져서, 그러고 나서 제가 제 성격을 보고 나서는 이 학회나 이렇게 가보니까, 우리 교수님들이 어떤 분인가를 저도 예전에는 멋있게만 보이던 그 교수님들이, 네. 오프 더 레코드. 네. 자, 우리 1부 마지막 질문은 저는 원장님께 아까 우리 밥 먹으면서 원장님께서 내 평생에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드림병원을 한 거가 잘한 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도 드림병원을 시작하시고 아주 오랜 동안 대구 시민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하고 있는데 그렇게 드림병원을 시작한 거를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사실은 이제 같이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할 수 있었던 일이었는데, 따지고 보면 제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저는 조금 좀 불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크게 하는 게 아닌가 사실 생각했는데, 그래도 함께 하니까, 어떻게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일이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됐고, 그게 제가 느껴지니까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저는 제 30대 후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특히 제 40대는 아마 재밌게 살았다는 표현을 쓰는데 정말 열심히 재밌게 살았구나. 정말 한시도 재미없는 날이 없는 정도로 재밌게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 아까 잠깐 말씀했지만 제일 크게 깨달았던 게 궁금한 건 너무 많고 알고 싶은 건 너무 많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은데 답은 내가 모르겠고